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봅니다. 요즘 마음사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심리학, 임상심리학 하고 있고 지금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상담하고 심리평가하고 있는 신동빈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 뉴스레터 발행하고 있고 저도 이제 상담하고 있는 오송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처음이라 상당히 어색하고 그런데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요즘 마음사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같이 팟캐스트를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게 됐나요? 저는 일단 재미라는 게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예전부터 이제 동기쌤이랑 몇 년 전부터 이 팟캐스트를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이제 실행하게 되는 건데 일단 하면 재밌을 것 같았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리학 전공자이자 또 상담자로서 읽은 책을 이제 대중에게 좀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기쌤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사실 저희가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런 재미있는 것들을 좀 찾아 헤매기도 하고 그 재미가 단순히 이제 그냥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유익한 것이나 뭐 결과물로서 남는 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희 팟캐스트 사실 뭐 이제 너무 예전이긴 한데 임상심리 실적 들춰보기라는 걸 또 해봤었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저는 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도 팟캐스트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컸던 것 같고 그때는 되게 대학원생 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부족할 때 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때보다는 좀 더 좀 정리되고 좀 유익한 내용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래서 저는 또 송인 선생님한테 제안해서 드렸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많으시고 지금 뉴스레터를 사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뉴스레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그 뉴스레터를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름을 제대로 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심리학, 요약, 뭐 그런 대충 제목으로 하고 있고, 네, 그 이름을 아직 안 정했어요. 왜 이름을 안 정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보다는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네, 한 500명 정도 늘어났고 한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도 심리학 뉴스레터 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동빈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지식의 지평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좀 불안한 마음도 좀 있지만 아무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책도 소개할 건데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도 이제 동기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게 노출을 계속 해야 회피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불안도가 내려가고 자기 초점도 주의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담인데 제 지인 중에 그 뉴스레터 구독하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네요. 진짜 우연히 얘기가 나왔는데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전문가분이신데 심리 전문가들도 많이 구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그 동미 선생님 그 임슬들이라는 팟캐스트 하실 때도 저도 그거를 거의 전 회차를 다 들어봤을 만큼 이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라는 매체가 가지는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편하게 뭐 통근 중이나 길 오가는 중에 이렇게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것이 주는 마음의 어떤 안정감도 굉장히 커서 그런 매체를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동미 선생님이 제안을 오래전에 주셨는데 제가 좀 고사하다가 이렇게 또 타이밍이 맞아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맞아요. 저도 맨날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되게 숏폼이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다시 이런 롱폼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유튜브에서 롱폼 컨텐츠들, 특히 뭐 적수다 이렇게 이적 씨가 그 호스트로 나와서 되게 패널 나오는데 그게 되게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롱폼이 유행하게 된 게 다들 바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집중할 수가 없고 틀어놓고 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찾는 것 같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긴 것, 이 짧은 것들이 많이 제공되는 이 세상에서 좀 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또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휘발되기 쉬운 세상에서 이렇게 롱폼 콘텐츠로 뭔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도. 맞아요. 네. 남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막 그 2시간씩, 3시간씩도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 말도 좀 쇼폼이 된 것 같아요. 뭔가 길게 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뭔가 저희가 좀 익숙해지면서 좀 열심히 말을 하는 연습도 해야겠다. 좀 얘기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을 잘 하고 싶은데 저는 상담자로서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사실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이 언변을 조금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 충분히 말을 잘하신다고 느꼈을 것 같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참 이 기준이 높고 그렇죠. 스스로 엄격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자신감을 같이 좀 키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책을 이제 어떤 책을 저희가 정했죠? 저희가 오늘 2권의 책을 좀 했는데 이거 거꾸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와 다크 심리학 이런 책 2권을 준비했어요. 근데 2권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점가에서 그렇죠. 지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2 책이죠. 맞아요. 네. 특히 다크 심리학이 제가 알기로 몇 달째 지금 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도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핫한 책들을 좀 선정을 해봤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심리서적이고 이제 다크 심리학은 약간은 교양서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부터 얘기를. 이 책은 이제 그 동미 선생님이 한 권, 제가 한 권 이제 정한 건데 저는 이제 불안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정했고 이 책은 그냥 그 X에서 트위터에서 우연히 이제 보게 된 책인데 그래서 목차를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차를 보니까 굉장히 좀 전공법 불안에 어떻게 좀 우리가 불안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대처법을 되게 FM으로 잘 가르쳐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자가 또 이제 영국에서 임상 심리학자로 이제 실제 병원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상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대처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요. 동미 선생님은 다크 심리학을 좀 어떻게 정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이 책을 이제 서점에서 접했는데 제목이 너무 생소한 제목이라 딱 한번 살짝 펼쳐봤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내가 알던 심리학 지식들과 조금 맞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좀 어두운 부분을 다루는 뭐 다른 사람들 뭔가 조종하는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좀 더 읽어보니 이제 취지 자체는 뭔가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이런 것처럼 좀 이 사람들의 어두운 이런 조작 방식을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너무 좀 사람이 남을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다. 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좀 가져와 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책에 관해서 굉장히 좀 어떤 책이든 이제 일장일단이 있게 마련이고 이 책도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정독을 좀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좀 이 책을 이제 일단 저자가 이제 그 가명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나왔죠. 다크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크사이드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가 궁금해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뭐 어떤 모 일간지에 보니까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하신 어떤 두 분이 협업해서 이거를 이제 같이 공동 집필을 하시고 또 어센딩이라는 이제 출판사 이제 그분도 인스타에서 굉장히 40만 정도의 팔로워를 지니신 분인데 이제 세 분이서 이제 이 책을 공동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아마 출판을 했던 거 아닌가 여름쯤에 2025년 7, 8월쯤에 해서 어떻게 입소문을 타서 현재까지 굉장히 좀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다 왔는데 여전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책이 선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사실은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전문적인 책, 약간은 좀 인기 있는 책 이렇게 하나씩 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면서 뭐 좀 아니면 좀 가볍게 다루면서 네.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일단 다크 심리학부터 저희가 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다크 심리학. 네.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냥 동민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전반적인 인상이 참 이게 좀 중간중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이런 내용의 책이 나와도 될까? 왜냐하면 뭔가 어떤 좀 되게 불안감이 많은 책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격당할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이거 꼭 반격해야 돼.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반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저는 이 요즘 사회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예전에 뭐 정의만서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 뭔가 되게 각박하기도 하고 네. 각자가 약간의 좀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고 네. 뭔가 손해봐서는 안 돼. 그리고 남한테 착취당해서는 안 돼. 이런 불안감들. 이게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뭐 뉴스 같은 거에서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뒤에 불안책에서 나오겠지만 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것이 아닐까. 이런 내 어떤 생명의 위협 같은 것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잘 자극해서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책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1년에 지난 5년 동안 사건이 있었죠. 뭐 팬데믹도 있었고 경제 위기는 뭐 수시로 오고 있고 사람들이 삶이 좀 사는 게 힘들다라고 모두가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럴수록 이제 뭔가 각박해진다라는 느낌을 아마 모두가 좀 저도 받고 있고 모두가 받고 있을 건데 그런 세상에서 나를 좋게 말하면 어떻게 좀 이 책은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저술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또 심리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이제 뭐 심리학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나 처음 보는 분들은 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용어를 처음 봤는데 그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마키아벨리즘, 네. 뭐 사이코패스, 네. 그리고 하나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맞았어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언급해 주는데 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있구나. 실제로 논문도 있는 개념이더라고요. 뭐 짧긴 하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저자들이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 이제 서두에 한 편 등장하는데 이제 그 논문이 2002년인가 이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고 지금 이제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피인용이 되고 있을 만큼 피인용 횟수가 한 7, 8천 회 정도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잘 쓰여진 논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그만큼 다만 이제 그 논문이 어떤 체계적인 논문이라기보다 그냥 앞으로의 연구 주제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브리프 리포트 형식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논문이 사람들에게 많이 좀 생각할 여지를 줬구나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일단 그런 어떤 뭐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그다음에 나르시시스트, 그다음에 마키아벨리스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잘 대처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논리적인 흐름으로 좀 책을 저술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내용만 봤을 때 그렇게 막 뭐 이게 아예 막 없는 내용이거나 뭐 아니면 틀린 내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딱 그 세 가지 개념을 서두에 두고 뭔가 뒤에는 그냥 뭐 어떤 이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모두가 상식적으로 좀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이 좀 전개가 되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히 같은 인상이었고, 사실 그 이론을 언급한 것 자체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다라고 저도 느꼈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사람들이 모두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법한 내용들을 그냥 잘 정리해 놓은 느낌에 좀 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좀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포장해 놓은 느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웃어줘선 안 된다. 네. 어떤 대화를 할 때 문을 닫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포인트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좀 적어두긴 했는데, 그쵸. 문을 닫을 때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닫아야지 문을 보면서 닫으면 안 된다. 그거는 뭐 네네. 약함의 약간 표시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좀 물음표가 굉장히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또 자세와 관련된 얘기도 이제 저자들이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자세가 어떤 풍기는 그 아우라 같은 것들이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고 얼핏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아주 예전에 어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유명한 어떤 그런 어떤 기사들, 아티클들을 실어 올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되게 유명하신 어떤 학자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과학 논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반복 검증을 통해서 다시 재현을 하는 게 과학의 이제 어떤 역할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반복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근거 없는 얘기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그냥 실려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증을 좀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했습니다. 그 뭐 이를테면 약간 파워 포즈 같은.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네. 되게 유명했잖아요. 네. 특히 약간 이 여성분들이 약간 여성 인권이 더 지금보다 좋지 않았을 때 어떤 여성 심리학자였는지 어떤 리더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파워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권위가 생기고 뭐 되게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이게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던 또 그 사례가 기억이 나네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다만 이 책에서는 어쨌든 저자들이 그래도 심리학을 좀 공부를 뭔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흔적이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사실은 있긴 했고, 완전히 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들도 있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책은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에 이제 결말을 우리가 이제 그런 악함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직면한 상태에서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만이 진짜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악함이 있다라는 걸 부인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약간 뭐 위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이 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분석 심리학에서 융이 말하는 그림자와 관련되는 내용이라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얘기로 느껴지는 포인트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대목이 출연하는 맥락이 좀 사실은 뜬금이 없고, 그래서 좀 급하게 뭔가 이 책에 명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좀 끌어온 어떤 그런 커멘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구성이 그렇게 탄탄한 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 이 기조가 약간 계속 변동하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내가 선수 필승처럼 공격 당하기 전에 공격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챕터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남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 기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꼈던 게 아니라서 참, 그, 위로가 되네요. 저도 비슷한 측면을 느꼈는데, 저자들이,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어술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해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맥락에서는 약간 가해를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글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일관된 논조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약간,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진짜 내 어두운 면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 그게 뭐 뒤에 불안책에 나오는 수용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게 되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이런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런 나쁜 부분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뭐 진짜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자기 좀 튀어나온 느낌, 이런 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이 논조가 이렇게 좀 모호한 부분들, 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좀 사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팔로워 수를 이제 거느린라는 표현을 좀 제가 잘 거느렸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많은 팔로워 수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중의 입맛에 맞는 무언가를 써야 된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도 아마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법한 주제로 흐름을 이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판매 부수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판매 부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책을 좀 상위권의 랭크를 잘 시켜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책의 논조가 좀 불명확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을 썼다라기보다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떻게 하면 이걸 마케팅을 잘해서 판매 부수를 좀 많이 올려볼 수 있을까? 거기에 약간 초점이 더 가 있었기 때문에 책의 논조가 좀 흐릿해졌던 거가 아닐까? 그냥 저만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쵸, 어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 내용보다는 어떤 목적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좀 흔들렸을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특히 출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항상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만 심리학자들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보는 사람들은 이게 재미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게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문학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런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문학 당의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문학도 되게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설탕옷을 입히지 않으면 맞아요. 소비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옷은 참 아주 달콤한 두쫀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설탕옷을 잘 입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런 책을 써서 이렇게 판매 부수를 높여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시샘이 좀 났던 부분들도 있고, 저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심리학자들이 이런 어떤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 책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전달되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자들이 그런 고민이 굉장히 결실을 이렇게 잘 맺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제일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되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 책에 어떤 나온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약간의 그런 불안감, 피해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또 요즘 어떤 참교육에 대한 정서. 참교육이 뭐죠? 이제 뭔가 내가 어떤 나쁜 것이 있을 때 그걸 해치워버리는 거죠. 시원하게. 근데 옛날에는 뭔가 되게 고난과 역경을 겪고 주인공이 성취를 이루는 서사가 인기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혹시 원펀맨이라고 아시나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서 어떤 적이든 진짜 한 방이면 다 끝내는 네. 그런 주인공인 거예요. 네. 요즘 사실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되게 강력한 어떤 선한 것, 주인공 이런 것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정서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괴롭혔던 이 상사들,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을 내가 이것을 습득해서 어떤 참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을 약간 상상하게끔 하는 그런 좀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네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 내가 그런 아까 파워, 그런 기세로 제압하고 뭔가 말로써 막 되게 능수능란하게 구슬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판타지를 조금 충족시켜주지 않았을까. 물론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맞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책이 어떤 실제적인 전략을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이제 기술이 됐지만 저는 오히려 그 동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의 그 판타지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이 책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